안녕하세요. 경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경제용어 모음 시간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가계부실위험 지수 Household Debt Risk Index. 가계부실위험 지수는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 상환 비율 DSR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 자산 비율 DTA를 결합하여 산출됩니다.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위험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는 가계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불안정한 가정에서는 이 지수를 통해 부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계 수지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가계 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남았는지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말에 가계 수지가 적자라면 다음 달에는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 수입원을 찾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계순저축률 Net Household Saving Rate.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이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얼마나 저축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률이 높은 가계는 경제적 충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통계 Household Credit Statistics. 가계신용통계는 가계가 금융기관, 정부,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신용공급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규모와 변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이 증가하면 가계의 부채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가계처분 가능 소득 Personal Disposable Income. 가계처분 가능 소득은 가계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처분 가능 소득이 높으면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집니다. 가계은행 Bridge Bank. 가계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하여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입니다. 이는 금융기관 파산 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동률 Operating Rate. 가동률은 생산 설비의 이용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 능력 대비 실제 생산 실적을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이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가동률이 높으면 경제가 화랑임을 의미합니다. 가변 예치 의무제도 Variable Reserve Requirement. 가변 예치 의무제도는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외국 자금의 일정 비율의 예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입될 때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상금리 스프레드. 가상금리는 기준금리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추가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이는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가상금리가 높아져 대출이자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가상통화는 전자적으로만 존재하는 화폐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를 이용하면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이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